네, 오늘은 카보닐 컴파운드의 뉴클리필릭 어디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카보하이드레이트, 프로틴, 그 다음에 리피드, 메타볼릭 패스웨이 이 부분은 클라인 책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책은 교재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실 교재는 클레이든 책입니다. 세 분이 썼는데, 그립, 워런, 클레이든 세 분이 쓴 오게닉 케미스트리 세컨드 어디션, 이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보닐 컴파운드의 뉴클필릭 어디션은 여기 컴퓨테이셔널 모델링 그림인데 스파르탄에서 돌린 거예요. 이게 아스톤 화합물에 사이아나이드 같은 뉴클리파이드를 집어넣으면 이 뉴클리파이드이 뉴클리필릭 어디션을 해서 사야노하이드리라는 물질을 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요렇게 뉴클리필릭 어디션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위크 파이 본드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사이아노하이드린 나오죠. 그런데 여기 뉴클리필릭 어디션 하는 이 뉴클리파이드에 접근하는 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런 트로젝토리라고 하는데, 뉴클리필릭 트로젝토리, 그 뉴클리파이드에 접근하는 경로, 그런 게 카보닐 쪽에서 할 것인지 그렇지는 않겠죠. 위크 파이 본드가 떨어지니까 전자가 떨어지는 거하고 뉴클리파일 사이아나이드 은하연이 같은 쪽에서 접근하지는 않겠죠. 반대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여기 반대 SN2 타입처럼 이렇게 카보닐, 떨어지는 카보닐에서 180도를 띄어서 접근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트로젝토리를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파이 본드의 이 파이 본드가 끊어지니까 이 파이 본드의 파이 스타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파이 스타는 이렇게 CO 카보닐의 반대쪽에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뉴클리파일이, 여기 사이아나이드 은하연이 요렇게 접근을 해요. 요 본드 앵글은 약 얼마냐 그러면 한 107도가 됩니다. 107 디그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요걸 요런 각도로 접근합니다. 파이스타, 파지티브, 여기 본드 엔타이 본딩 파이스타를 통해서 접근을 하니까 요게 파이스타를 통해서 접근하니까 90도 파이 본드를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180도 SN2 타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107도를 통해서 가는 그런 트로젝션을 보여줍니다. 트로젝토리를 보여주는데, 이걸 우리는 드니츠 앵글이라고 합니다. 드니츠 교수님이 발견한 앵글, 그래서 드니츠 앵글.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보닐 그룹이 있으면 뉴클리파일이 잘 접근한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뉴클리파일 혹은 일렉트로파일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고자 하는데요. 뉴클리파일이라는 것은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게 뉴클레우스 러빙 스피스예요. 뉴클레우스 파일, 필로소피, 그런 의미죠. 그래서 뉴클레우스, C 플러스 캐릭터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카보닐 C 이런 거, 알데하이드나 케톤에 여기 파셜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C 플러스가 있죠. 이런 스피스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일렉트론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론페어 일렉트론이 있는 사이아나이드나 혹은 워터 에탄올처럼 론페어 일렉트론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나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보론에 붙은 하이드라이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이런 것도 모두 다
뉴클리어 파일이 됩니다. 자신이 전자가 풍부한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의 하이드라이드가 테트로이드를 스트럭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포멀 차지가 알루미늄이나 보론이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클리어 파일로 쏙 나가기 때문에 전자가 풍부한 스피시죠. 그 다음에 오게노 리튬이나 오게노 그리니아드 리에이전트처럼 오게노 마그네슘 컴파운드도 가벤 아이온 캐릭터에 있으니까 일렉트론 리치한 스피치죠. 그래서 카본이라고 반응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설파이트라고 하는데 설파이트라는 것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포멀 차지 따지면 여기에 론페어 일렉트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 악시언아이온이 뉴클리필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설프가 덩치가 큰고 론페어 일렉트론이 있으니까 여기 설퍼가 뉴클리파일로 작용을 해요. 설파이트. 가끔씩 여러분들이 설페이트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요렇게 악시데이션 스테이트가 더 악시다이즈 되어 있는 이런 걸 말해요. 설페이트. 왼쪽은 설파이트. 설퍼릭 애시드가 H 플러스 하나 떨리면 설페이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론페어 일렉트론이 있는 설퍼 가지고 있는 게 설파이트입니다. 그래서 뉴클리파일로 작용을 해요. 실제 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아나이드가 굿 뉴클리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화합물에 카보닐이 여기에 있잖아요. 바셜 파지티브 따지를 띠고 있는 카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아나이드를 넣으면 요게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벌기드니츠 앵글로 요렇게 카보닐 107.5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가서 연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이유는 이웃에 하이드록실 그룹이 있으면 인트라몰레큘러 하이드로전 반응으로 악시언아이온을 안정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so 하이드록시 카보닐 컴파운드는 되게 빠르게 반응을 해요. 없는 것보다는 하이드록실 그룹이 없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하고 안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콕사이드가 되는데 프로톤 트랜스퍼가 돼서 피놀레이트로 바뀌죠. 피놀레이트가 되면 이게 형광을 띱니다. 그래서 그런 게 논문으로 이미 10년은 안 됐군요. 10년 넘었네요. 오래전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나이드가 우리가 KCN이 청산가리라고 하는데 가리라는 칼륨이에요. KCN 포테시움 사이아나이드를 청산가리라고 하는데 청산가리 디텍션 하는데 또 곡물 디텍션 하는데 이런 물질을 쓰면 이런 올소 하이드록시 카본이 있는 화합물을 쓰면 이렇게 피놀레이트가 돼서 이게 형광을 따라락 떼요. 그래서 청산가리가 있는지 없는지 디텍션 할 수 있는 탁식 사이아나이드 은하연 센서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런 화합물도 역시 볼 수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것도 역시 10년도 됐군요. 10년 정도 됐군요. 이 화합물도 역시 사이나이드 센스로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올소 하이드록시 카보닐이 있는데 카보닐이 바시얼 파지티브 차지를 띠니까 사이나이드를 집어넣으면 공격을 하겠죠. 바로터 다이렉트 어디션을 할 수 있지만 카보닐 C를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쪽을 공격을 합니다. 이쪽을 공격을 해서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마이클 어디션을 통해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나오는 화합물 보고 이게 형광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걸 10년 전에 이미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물이 아스톤의
여기 애시드 캐탈리틱하게 넣고 설프릭 애시드나 HCl 컨센트레이티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를 집어넣고 에탄올이나 메탄올 같은 걸 넣으면 요게 요런 화합물 중간에 있는 화합물 여기 롬페 일렉트론 에탄올에 롬페 일렉트론이 여기 C 플러스 있는 카보닐 C를 공격을 해서 여기 파셜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카보닐 C를 공격을 하죠. 그런데 에탄올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게 뉴클리필리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캐탈리스트로 H 플러스를 이렇게 넣으면 요게 여기 카보닐 옥시전에 코디네이션 되면서 여기 이렇게 코디네이션 되면서 포멀 차지가 플러스가 돼요. 뉴트럴로 돌아가고 싶어 하니까 쉽게 위클리 뉴클리필리스트를 가진 에탄올의 롬페 일렉트론이 공격을 해서 이런 중간체를 만듭니다. 프로톤 다시 떨어졌겠죠. 그래서 캐탈리틱 사이클을 돌겠죠. 이런 걸 헤마이 아스탈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떨어진 에탄올의 프로톤이 이렇게 붙어서 에탄올이 지금 많은 상태예요. 옥소니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롬페 일렉트론이 있으니까 요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인터미디어트로 요런 인터미디어트 옥소니움을 만듭니다. 여기 O 에틸이 있는 요런 포지티브 차지를 띤 옥소니움을 만들어요. 여기에 용매로 많이 있는 에탄올이 공격을 해서 요게 요렇게 공격을 해서 열리면 유출한 화합물을 넣어줘. 프로톤 다시 떨어지니까 캐탈리틱하게 애시드를 넣어주면은 요런 화합물이 돼. 그래서 이거는 OR이 붙어 있으니까 아스탈이라고 해요. 아스탈. 그래서 아스탈 포메이션 할 때 알코올이 뉴클리파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스탈을 나중에 그 카보닐 프로텍션 할 때 이렇게 아스탈 포메이션을 하고 뭐 반응을 시키고 그러는데 아스탈 포메이션 다 끝나고 나서 반응 다른 사이트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원래대로 카보닐로 바꿔야 되겠죠. 이 과정을 디폴텍션이라고 하는데 아스탈에서 카보닐로 바꾸는 거. 이 디폴텍션 할 때는 반대로 애시드를 캐탈리틱하게 넣고 물 솔번트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다일루트 HCl 뭐 이런 거 쓰시면 다시 이게 원래대로 카보닐로 갑니다. 그 메커니즘도 동일합니다. 여기 애시드가 여기 프로토네이션 돼서 핵심은 여기에 프로토네이션 되겠죠. 그래서 포멀 차지가 여기 플러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롬페 일렉트론 2개 있는데 프로톤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쑥 뉴트럴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에탄올로 나오고 싶어 하죠. 그러면은 이웃에 롬페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맺고요. 그래서 인터미디어트로 핵심 인터미디어트로 옥소니움 만드는 거는 프로텍션 할 때나 디프로텍션 할 때나 동일합니다. 이렇게 포멀 차지가 여기 플러스가 되죠. 악소니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번트로 물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의 옥시전이 이렇게 뉴클리오파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생성되는 게 헤마이아스탈이에요. 헤마이아스탈. 물에 있는 옥시전 하나, 프로톤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캐탈리틱하게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그 헤마이아스탈에 프로톤이 붙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에탄올이 많기 때문에 물이 이번엔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물이 많은 상태죠. 물이 많은 상태니까 반대로 요런 헤마의 아스탈인데 물이 많으니까 르살틀리의 프린시플에 의해서 여기에 프로톤이 붙어서 론페어 일렉트론에 붙어서 요렇게 옥소늄을 만들고요. 요렇게 여기에 떨어지겠죠. 뉴트럴하게. 그래서 나오는 인터미디어트가 물이 많을 때는 디폴텍션 스텝을 가서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겠죠. 그래서 솔본트로 있는 물이 쏙 들어가서 반응을 물이 요 디폴트네이션 하면은 요 프로덕트로 이렇게 갑니다. 물이 쏙 들어가서 물이 옥소늄으로 있는 프로톤을 떼서 다시 캐탈리스트를 리제너레이션 하면 키톤으로 가죠. 이걸 디폴텍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핵심이 알코올이 많으면 아스탈로 가는 거고 애시디 컨디션에서 그 다음에 물이 많은 이 있는 애시드에서는 다시 카보닐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에 우리가 반응을 해서 이런 아스타를 만들었어요. 아스타를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대로 이런 카보닐로 원래대로 만들고 싶다. 디폴텍션 하고 싶다. 그럴 때 지금 있는 것처럼 애시드 캐탈리스트 존재하에서 여기 슬래시하고 쓰는 건 솔본트로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 하면은 잘 가는데 그러지 말고 베이스 조건에서 캐탈리틱 어마운트의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NaOH를 하이드록사이드를 캐탈리틱하고 넣고 물을 많이 쓰면 가느냐? 결론은 여기는 안 가고 여기만 갑니다. 왜 그런지 메커니즘을 보면 베이스 조건에서 반응을 하면 first step에서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가 여기 소디움 플러스고 하이드록사이드가 뉴클리오필리스 좋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치환을 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게 에톡사이드입니다. 이게 리빙 그룹으로 너무너무 안 좋아요. 하이드록사이드 굿 뉴클리오파일이죠. 물보다 좋죠. 하지만 에톡사이드 떨어지는 게 이게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안 갑니다. 이것 때문에 이 반응은 안 갑니다. 안 간다. 그래서 널 프로텍션 할 때나 디프로텍션 할 때 애시드 캐탈리스트 존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보닐 컴파운드에서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카보닐이 물 들어간 하이드레이트 폼을 하는데 그게 분자 구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잘 가고 어떤 거는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사이클로헥사논에서 물을 넣으면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가 거의 이게 하나면 키톤이 하나면 100만 개 중에 하나 정도가 가요. 그렇게 낮습니다. 10의 마이너스 6성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프로파논에서 물을 넣으면 여기는 거의 대부분 이래 하이드레이트 폼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사이클로헥사논의 여기 본드 앵글이
거의 뭐 이게 입체적으로 그리면 109.5도에 가까워요. 여기도 본드 앵글이 109.5도였죠. 비슷한 본드 앵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링 스트레인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반응 전후에 링 스트레인이 릴리프 되는 그런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사이클로프로파논 같은 경우에는 요 앵글이 60도로 되게 링이 긴장이 되어 있죠. 실제로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은 120도가 돼야 되는데 실제 각도는 60도죠. 그래서 원래대로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카보닐 C가 되려고 하면 이게 120도로 가는 게 안정한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고리를 이루어야 되니까 되게 긴장을 하여 있죠. 그걸 링 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링 스트레인, 링이 긴장이 돼 있다. 그래서 원래대로 120도로 가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뉴클리오 파일이 들어가면 각도가 조금 더 이제 여기 SP2일 때는 120도였지만 여기 오른쪽에 하이드레이트 폼은 SP3잖아요. 그래서 SP3 idealized bond angle은 109.5도죠. 약 109도죠. 그래서 109도는 120도보다는 더 훨씬 각도가 좁아서 60도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60도 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링 스트레인이 적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레이션 데이가 아주 잘 됩니다. 사이클로프로페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퀄리브리움 콘스탄트가 위에 사이클로헥사넘보다는 하이드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이유가 이런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의한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의 원래 110도가 아이디얼 본드 앵글인데 사이클로프로파논에서는 60도로 긴장이 되어 있으니까 sp3로 보내면 좀 더 긴장이 덜 되는 109도에 가까운 각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카보닐 화합물이 아니라 주위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하이드레이션 되는 정도가 다르다. 여러분 이런 거는 지오메트릭 링 스트레인 릴리프 때문에 그렇고 일렉트로닉 이펙트 때문에 하이드레이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가 CH3 있는 거하고 여기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클로랄이라고 하는데 CH 대신에 CL이 이렇게 3개 있는 거 CL이 sp2니까 이렇게 클로랄로 되어 있는 거 여기에 물 넣으면 어느 게 하이드레이션을 잘하느냐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뉴클리파일을 잘 받아들이는가 그런 문제죠. 아래쪽 클로랄이 하이드레이션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물이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로랄은 대부분 하이드레이트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쪽으로 가는 건 거의 적다는 거죠. 여기는 대부분 하이드레이션 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클로랄은 이렇게 하이드레이트 폼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 클로랄 CCl3 그렇죠? 이 일렉트로닉 이펙트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바이설파이트도 설프가 뉴클리오필리스가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설파이트 구조를 여기에 그려놨고요. 그래서 보시면
설퍼에 론페어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억사이드는 덩치가 작아서 뉴클리오필리스트가 적어요. 설퍼가 덩치가 커서 뉴클리오필리스트가 큽니다. 그래서 바이설파이드도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인터미디어트인데 메타볼릭 패스웨이 중에 나오는 것들인데 이거 센싱할 때 이런 화합물을 쓰면 됩니다. 아까 전에 봤던 거하고 비슷한데 여기 카보닐 대신에 N 플러스로 되어 있는 이미니움이 요걸 CN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걸 이미니움이라고 합니다. 이중결합은 이민, 뉴트럴한 거, 플러스면 이미니움. 그래서 이것도 카보닐처럼 똑같이 뉴트럴로 가고자 하는 성질 때문에 여기 C가 플러스 캐릭터, 레조넌스로 이렇게 가면은 요 끝에 부분이 파셜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타입으로 오디션을 해서 여기 설파이드의 설퍼가 마이클 타입으로 오디션을 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설파이드 센싱으로 한 7년 전에 캠컴에 발표가 됐네요. 마지막으로 카보닐 컴파운드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카보닐 컴파운드가 카보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든지 혹은 이게 컨주게이션 이중결합과 이렇게 컨주게이션 되어 있든지 여기 카본이 캐라이오닉 캐릭터 일렉트론 푸어 하니까 전자가 풍부한 뉴클리오필릭 어디션을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오른쪽도 이렇게 레조넌스를 그리면 끝부분에 여기가 파셜 파지티브 차지를 띄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뉴클리오필릭 어디션을 잘한다. 마이클 어디션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 이미니움으로 되어 있으면 더 잘하고요. 이렇게 파셜 파지티브 차지를 띄고 있는 카보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추럴 폴레리티가 카본은 파셜 파지티브 차지를 띄고 있어 뉴클리오파일하고 반응을 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내추럴 폴레리티를 가진 컴파운드다 합니다. 내추럴 폴레리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아래에 있는 요 화합물은 보면 요 화합물은 여기 오게닉 리튬 리에이전트를 이렇게 지으면 전자가 풍부한 페닐 은하연이 파셜 파지티브 차지 있는 여기를 공격을 해서 내추럴 폴레리티를 가진 카본을 공격을 해서 이렇게 알코올을 만들죠. 근데 요 아래에 있는 화합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아래에 있는 화합물. 이 화합물을 만들려고 하면 요 본드를 끊어서 여기가 누구를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카보닐이 은하용 캐릭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기 벤자알데하이드를 공격을 해서 여기 카본이 은하용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야 원하는 이 브로켓에 있는 이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폴레리티 가진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폴레리티. 이걸 unnatural 폴레리티를 가진 화합물. 다른 말로는 폴레리티가 리버스 되어 있는 움폴룽 컴파운드라고 합니다. 움폴룽이 독일어로 움이 리버스 의미고 폴룽은 폴레리티. 그래서 리버스 폴레리티 폴레리티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브라켓에 있는 화합물을 만들려고 하면 리버스 폴레리티를 가지고 있는 카본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화학자들은 이런 움폴링 컨셉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 이런 걸 많이 연구했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예입니다. 이거 만들려고 하면 카본이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길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여기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요렇게 바꿔요. 이렇게 다이오아스탈로 바꿉니다. 다이오아스탈. 이 바꾸는 방법은 뭐 어렵진 않아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다이오아스탈의 특징은 여기에 설프나 포스핀이 있으면 여기 알파 카본이 네거티브 차지를 띄어도 잘 안정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S나 P 있을 때 그게 third period 애톰이에요. 그 말은 3S, 3P에 차고 3D에는 안 차는 거죠. 그래서 empty d 오비탈이 있는 애톰이에요. 이게 셀프 이런 것들이 포스포러스나 이런 것들은 d 오비탈이 안 차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D empty 오비탈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은 자기가 비어 있는 오비탈 3D 오비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네거티브 차지를 띄더라도 이게 안정하다는 거죠. 여기가 다이오아스탈로 이렇게 프로텍션 시켰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네거티브 차지를 띄더라도 안정해요. 이게 비어있는 3D 엠프티 오비탈로 이렇게 레조넌스로 안정화되기 때문에 됐죠? 이거 어떻게 만들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뷰틸 리튬 쓰면은 이렇게 만들어요. 뷰틸 리튬. 그래서 뷰틸 리튬 쓰면 네거티브 카베나이온, 알파 카베나이온 나오니까 거기에 벤조알데하이드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카베나이온이 있으니까 이게 카베나이온이 이렇게 빵 공격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워크업을 하시면 워크업이라는 게 물로 캔칭하고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익스트랙션하고 그래서 최종 생성물이 프로덕트인 이런 화합물이 되는 거죠. 최종 생성 워크업 할 때 여기에 머큐리 설프를 떼기 위해서 머큐리를 집어넣어줘요. 머큐리 클로라이드 이카 플러스 넣어도 되고요. 머큐리 설페이트 넣어도 됩니다. 이런 걸 넣으면 설퍼가 잘 머큐리하고 결합을 잘해서 떨어지고 물이 쏙 들어가서 최종 생성물인 이런 화합물이 된다는 거죠. 원래대로 카보닐로 가고 이 카보닐의 카베나이온이 벤조알데하이드를 공격을 해서 생긴 이런 알파 하이드록시 키톤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처음 요 화합물 이 다이오아스탈 만드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런 에틸렌 글라이콜처럼 다이 머캅토에테인 이걸 루이스 애시드인 BF3에서 반응을 시키면 물이 여기 BF3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고 설프가 뉴클리오필리스트가 좋으니까 쫙쫙 들어가면서 이 다이오아스탈을 만듭니다. 이것으로 카보닐 컴파운드가 내추럴 폴레리티가 카보닐 C가 파셜 파티브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뉴클리파일하고 되게 잘 반응한다. 그 얘기를 했고요. 특별한 경우로 그 내추럴 폴레리티를 거꾸로 해서 반응해야 될 때는 이런 트릭을 쓰면 된다. 리버스 폴레리티 개념인 운폴링 스트래티지를 쓰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카보닐 컴파운드의 이 어디션 말고 뭔가 들어가고 하나 빠지는 substitution reaction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이에요. 10장 할 테니까 미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